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분이랑 촬영했던 영상들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좀 반응들이 많이 오네요. 특히 고맙다는 그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분 프로 많이 보시고 이분한테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지식 전해주실 분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반응이 좀 뜨던데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김정우 변호사 오늘 준비한 주제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예. 조합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감정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통상 종전자산 평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그 감정평가 금액.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헌집 얘기하는 거죠? 예, 세집을 그렇습니다. 받게 될 헌집. 예, 그렇죠. 그게 그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금액, 이제 그걸 산출을 하는 방법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사실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예. 이제,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그 다음에 신축하는 새로운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예. 그걸 종후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전자산의 가치와 종후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부담금이 얼마가 되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자산의 가치가 이제 크면 클수록 추가 부담금이 좀 적어지거나 예. 또는 종전자산 평가에 의한 권리가액이 예. 만약에 종후자산보다 높아지면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뭐 조합이 지정한 감평사 예. 조합원이 지정한 감평사 이렇게 여러분이 감정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진 않고, 그건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그 감정평가를 그 두 개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산수 평균하게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조합원들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자산평가 금액이라 얘기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주로 받습니까? 예. 뭐 당연히 뭐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내 건 왜 이렇게 싸냐? 그렇죠. 예. 종전자산 평가가 나오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왜 터무니없이 낮다? 왜 이렇게 부당하게 낮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죠. 예. 이 나중에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퉈야 됩니까? 예. 종전자산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예. 이 종전자산 그 가격이 수립이 되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그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헌집, 즉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를 새집, 즉 종후자산에 대한 권리로 변환해서 배분해주는 그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가운데 각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자산,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게 결국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가 위법해서 부당하게 또 저평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법한 종전자산 평가 부분을 취소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라크라땅인가 그 철학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개인들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다는 것도 내 욕심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떤 계량화된 절대치 금액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내가 생각에 낮다고 하면 관리 처분이 취소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액이 낮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정비 사업의 사업성, 즉 개발이익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해당 조합원 개개의 부동산 그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정비구역 내 전체 부동산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부동산의 액수 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정비구역의 조합원들 간에
그 종전자산 평가에 있어서 형평성이 예. 맞춰졌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도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 방식이 설령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평가 방식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단지 관리처분 계획에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게 됐다. 그 경우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게 된다라고 판시했죠. 이 부동산의 특징 중에 이제 우리가 개론 같은데 보면 개별성이라는 게 가장 큰 건데 이게 네. 상대적으로 덜 적용돼야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적용이 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가장 고려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전 이 위법해서 관리처 이 조합입장에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가 되면 다시 입안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사실 종전자산 평가가 이제 위법해서 이제 취소가 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데 최근에 실제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사례입니까?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단지 내에서 상가조합원이 종전자산 평가가 위법하다고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원고 즉 상가조합원이 한 동의 상가 건물 중 이제 구분 상가들이 있겠죠. 이 중에 뭐 1호부터 101호부터 110호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당사자가 105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해당 상가가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모양으로. 그래서 전면과 측면과 후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전면 부분이 가장 많은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가는 전면 상가였고 또 하나가 이 상가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개방형 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바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구분 상가에 대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담당했었던 이제 조합의 감정평가사가 이 상가를 전면 상가가 아니라 측면 상가 또는 후면 상가로 단정을 했고 개방형 상가인데 이것을 폐쇄형 상가로 잘못 평가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상가 이제 이 상가는 105호였고요. 그 바로 연접한 104호가 있는데 104호보다 위치별 효용 주수를 25%가량 그 현저히 하향 낮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사자가 이것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에 굉장히 반한다. 내 종전자산 평가 왜 이렇게 저평가돼야 되느냐. 더군다나 25% 이상 바로 연접한 상가보다도 25% 이상 저평가하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갔었던 거였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대접전이 있었는데 1심, 2심, 3심 모두 상가조합원 원고 승소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자, 재판부는 이제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자, 상가의 배치도 그리고 출입문의 위치 등을 모두 검토해보고 또 무단 구조 변경한 정황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출입문을 무단으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출입구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모두 심리했는데 무단 구조 변경한 정황이 없다라고 보았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자, 원고의 구분 상가는 측면 상가나 후면 상가가 아니라 전면 상가다. 그리고 또 폐쇄형 상가로 볼 수 없다. 그럼 그 간평사의 완전 개인 실수가 조합에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게 된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악의적으로 그런 거예요? 악의적으로 한 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악의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감정평가서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된 다음은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면은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시 평가를 하고 관련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 다시 관리처분 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도시정비법상 이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이제 인가 절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지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이게 수익하고 다 바로
직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어떤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소질이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고 공정한 감정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도시정비 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그 내 헌집을 다 주고 평가를 받아 새 집을 받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부당하게 또는 형평성에 반해서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 나와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참을 수 없겠죠. 조합원들은 당연히. 근데 그 결과가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라는 사업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오늘 김정호 변호사의 종전자산 가격 관련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종전자산 평가가 뭐 부당하게 낮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요.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명백히 잘못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평가가 조합원들 사이 형평성에 반한다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면상가를 후면상가로 평가했다거나 개방형 상가를 폐사형 상가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20% 또는 30% 이상 그 하향 낮게 평가가 됨으로써 형평성에 반한 정도가 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가격은 조합원들의 뭐 생명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제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 중에 상가나 또는 다른 뭐 다 주택이야 그렇게 뭐 크게 형평성에 반하는 걸 할 기는 확률은 적을 것 같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가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자막 나가고 있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김정호 변호사 통화 되게끔 저희가 연결시켜 드려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정비 사업인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다고 얘기한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대한 얘기, 또는 그게 위법화해서 실제로 관리처분 계획이 다시 수립된 어떤 케이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분은 법무법인센터의 김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